먼저 제가 미친 존재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시죠? 역시 미친 존재감의 하이라이트는 싸이입니다. 싸이가 이번 주 기준으로 19억 3천만 건을 보았습니다. 뭐 1억 넘었다는 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데 19억이니까요. 인류 67억 잡으면 지구상에 있는 한 3분의 1이 이걸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면 브로드밴드 크기 자체가 조금 상당히 커야 되고 어느 정도 PC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지구상에서 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봤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20억 건이 넘어갈 거거든요. 또 최근에 그 미친 존재감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내 별명이 15초에 별거대. 그래서 뭐 중국의 치백 열풍이 일어나고 다음에 뭐 왕치산이까지도 나는 뭐 별거대에 꽂혔다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일면으로 나오고 이걸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고, 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이죠. 이 존재감 앞에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친이라고 하면 이제 crazy, 그죠? 또는 mad 부터 해서 조금 낮은 게 와우, 아하, 뭐 이런 단계로 낮아질 텐데, 실제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미친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 이름인데 mad existence를 미친 존재감이라 하더라고요. 자, crazy, 미친 존재감의 반대말이 뭘까요? 공기, 있어도 모른다. 병풍, 뒤에 서 있지만 존재감이 없다. 투명인간, 지나가도 모른다. 존재감은 마켓쇼가 아니고 마인드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 대한민국 국민,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점령하고 있느냐. 이게 마켓쇼가 아니고 마인드쇼죠. 레레라는 사람이 선책 보면 모노폴리 룰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친 존재감이라는 건 한마디로 심리적 독점 상태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거는 제가 뭐 추천을 여러 번 벌써 책을 해드렸고, 최근에 제가 필이 꽂힌 사람이 이제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인데요. 테드 들어가 보시면 이 고딘이 쓴 책도 많고 테드에 고딘이 강연하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퍼플 카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일독을 보내드리는데, 보랏빛소, 차죽빛소라는 책입니다.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아주 파란색의 소들이 막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평안감을 얻는 거죠. 근데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소 계속 소만 보이는 거예요. 지겹다. 이러는데 갑자기 눈앞에 자주빛소가 한 마리가 딱 나타났다는 거죠. 가다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죠. 와, 미친 존재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이제 보랏빛 쏘고 온다 돼 있고, 밑에 이 책 전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딱 한마디가 리마커블입니다. 리마크 해야 된다. 아니면 죽음이다. 밑에 이게 작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왕을 절극게 하지 못하면 죽고마는 세라자드처럼 지루한 것은 죽음이다. 세라자드가 어디가 나오는 분이죠? 예, 천일야화에서 나오는 분입니다. 이 천일야화라는 이야기가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난 책이잖아요. 근데 실제 천일야화에 생긴 스토리를 보면, 왕이 이제 어떤 변심한 왕비 때문에 왕비를 이제 매일 다음날 아침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데 이제 세라자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새벽쯤 되면 마무리를 안 짓고 to be continued. 오케이. 내일 또 듣자. 또 내일 또 듣자. 이래 결국 1000일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 이야기가 리마커블 하냐? 아니면 죽음이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리마커블 하냐? 아니면 죽음이냐. 천일야화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 세스 고딘이 쓴 책 중에서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책인데요. 린치핀이 뭐냐면, 이렇게 차바퀴에 요게 딱 꼽아놓은 린치핀이죠. 그죠? 요거 없으면 뭐 마차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미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없다. 내가 지구상에 사라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이, 우리 조직이, 자 지금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당장 내일 지구상에서 SMC가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쯤 있다가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시민들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렸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뭐 우리들은 다 일거리 찾아서 뿔뿔이 흩어질 테고 건물은 다른데 팔릴 테고,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정말 SMC가 있어서 우리는 즐거웠고 SMC가 있어서 내가 좋았고 라고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수도 없이 많다. 그럼 우리는 미친 존재감이고, 뭐 6개월 1년 있으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잊혀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공기자, 병풍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드냐? 하냐? 아니면 조차도 없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 만일에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서 내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뿡 뚫려 할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친 존재감에 부고장을 날린다. 우리가 미친 존재감이냐 공기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매트릭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친 존재감을 가지려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SMC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 한자를 잘 본다? 이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근데 SMC에 가면 느끼는 순간 정말 마음 자체가 행복해진다. 또는 SMC 하면 박의 실천의 장이다. 뭔가 상징물이 있어야 됩니다. 상징물이 있어야 되고, 그 상징물은 남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매트릭스가 1, 2, 3편 나왔죠. 매트릭스 오리지널, 그 다음에 리로디드, 그 다음에 레볼루션. 그 세 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장면이죠. 정말 이게 불후의 장면 아닙니까? 이 매트릭스를 만든 워쇼스키 형제를 만들었을 때 형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형제가 아니고 남매입니다. 정말 이 문제적 감독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오스카상은 못 탔지만 각종 문제적 이 상들을 많이 탔습니다.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장보 드리아라는 사람이 프랑스 자파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시뮬라숑이란 책을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뮬라크의 시뮬라숑이란 책이 현대 철학에서는 거의 획을 끊는 이런 책인데요. 이 영어로 따지면 시뮬레이션입니다. 한번 가짜로 해보는 거,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시뮬라숑이라고 그러고, 그의 명사형을 시뮬라크르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어떤 환상, 이거 이제 시뮬라크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뮬라크르, 시뮬라숑은 뭐냐? 진짜보다 훨씬 더 진짜 같은 가짜. 매트릭스 그렇죠. 네오가 진짜보다 훨씬 더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세상에 살다가 뭔가 자각을 하고 나와서 그 거짓 세상을 파괴를 하는 게 매트릭스 아닙니까? 영화 그렇잖아요.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 같은 가상, 이런 걸 저희들은 시뮬라시형, 시뮬라크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사이버 스페이스, 아침에 출근하면 인터넷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고 신고를 열고 하지 않습니까? 광대한 대륙이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수십억 인구가 노는 아주 광대한 사이버 스페이스가 펼쳐져 있는데,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어디 존재합니까? PC 안에, 라인 안에, 서버 안에, 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세상, 이런 게 시뮬라크르고 이런 게 시뮬라숑입니다. 이런 시뮬라숑이라는 개념은 원래는요, 이 그리스 철학자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세상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데아, 지고지순한 철학, 이런 걸 이데아라고 그러잖아요. 선. 이거는 지상 최고의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 투영된 거를 저희들은 현실이라 그러고 리얼리티라 그런다. 근데 정말 쓸데없는 게 카피고 복제고 시뮬라션이고 그림자다라고 이 시뮬라션을 완전히 폄하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장부드레아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스트 모던, 특히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한 세상이 나오면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는데요. 실제 F1 드라이브가 차 타기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시뮬레이터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 우주선 조종사들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 실제 칵핏 속에 있는 시뮬레이터, 이거는 가상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를 상대방이, 국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퍼셉션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 퍼셉션 상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입으로 떠들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상징 조작이라고 그러고, 입으로 떠들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저희들은 상징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장보드리아르하고 이제 둘레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물의 가치를 판단을 하는데 대개 네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내가 핸드백을 산다. 핸드백은 물건을 담는 것이다. 핸드백이나 보자기나 사용가치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값을 매기지고 매장에 올라가면 경제적 가치를 가지죠. 교환가치를 가집니다. 뭐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가치가 상징입니다. 자, 우리가 명품, 예를 들어서 이게 루비통 방귀에 있는 에르메스라는 이제 브랜드단 말이죠. 뭐 에르메스 싼 게 뭐 3, 40만 원부터 뭐 비싼 거는 뭐 1억 몇천까지 하지 않습니까? 백 하나에. 백 하나가 왜 1억 몇천을 합니까, 이게? 이게 과연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징이다 이거지. 나는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백 중에 이제 버킨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설의 버킨백. 이게 르상이라는 여자들의 가방이라는 책에 보면 세계 최고의 가방이 버킨백이다 이래 돼 있는데, 얼마 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딸이 프란체스카 이스트우드라는 19살짜리 딸이 이 버킨백을 불태워 가지고 이 장면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백의 값이 10만 불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 댓글이 뭐 수만 개가 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게 다른 장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색깔이 조금 틀린 것 같지만 같은 버킨백이에요. 만일 이 두 분이 한 자리에서 마주쳤다 그러면, 이 세 분이 한 자리에서 같이 우연히 마주쳤다 그러면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왜 불을 태우겠습니까? 상징까지는 갔는데 차이라는 거죠. 내 만드는 줄 알았는데 남들도 들고 있더라 하는 순간 이거는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왜? 남들과 같으니까. 람보르기니, 뭐 남자 운전하는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람보르기니가 얼마나 이 건방진되냐면 자기들은 다른 차하고 경주 안 하잖아요. F-16 비행기하고 경주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이런 게임을 해요. 공항에 가서 F-16하고 이제 람보르기니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래서 비행기가 이겼다는 스토리인데 설사 졌다 하더라도 이 람보르기니가 이게 얼마나 그럼 이 람보르기니가 어디에 있을 때 미친 존재감을 발휘합니까? 고속도로? 우리나라에 400km 놓고 달릴 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바이에 가면요 포르쉐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한 100대쯤 있어요. 이거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람보르기니를 가져와야 돼요. 이게 두바이는 람보르기니가 경찰차입니다. 이게 역시 람보르기니는 청담동 뒷골목에 서 있을 때가 가장 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상징과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과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가 이제 포르쉐 케이안이고 하나가 스바겐 투어레그인데 똑같아요. 차가 디자인만 조금 차이 납니다. 밑에 뭐 휠부터 모든 게 똑같습니다. 마력수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차는 8만 불이고 이 차는 3만 6천 불이거든요. 그럼 이 8만 불과 3만 8천 불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이 상징의 차이고 이게 차이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하버드 비즈스쿨에 있는 분이 문영비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디프런트라는 책을 썼죠. 많은 조직들이 남들과 뭔가 틀려보겠다라고 차이차이 이야기하지만 점점 똑같아진다. 왜? 다 벤치마킹을 하니까. 벤치마킹이 뭐예요? 잘하는 거 뺏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차별은 안 난다. 많은 사람들이 CEO들 중에 80%가 우리는 경쟁 제품과 틀립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들의 8%만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 차이를 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친 존재감의 키워드는 뭔가 우리가 상징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상징은 남들과 틀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왜 그러면 스토리가 상징과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팩트 나열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context and relevance 이게 잘 키입니다. 컨텍스트가 뭡니까? 맥락이죠.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독사관을 먹고 죽었다. 왕비가 따라서 먹고 죽었다. 이 팩트에 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맥락을 컨텍스트를 넣으면 왕비가 왕을 대단히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적이 몰래 독사관을 넣었어요. 왕이 독사관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왕비가 너무나 슬퍼서 사흘 밤낮을 울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나도 가야 되겠다 해서 따라서 독사관을 깨물고 죽었다. 그럼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했는데 토끼가 한참 앞서갔어요. 중간에 가서 쉬었어요. 낮잠 자고 있으니까 거북이가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1등을 했다. 이 팩트 나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짝사랑이라는 걸 하나를 딱 넣는다 이거죠. 토끼가 거북이를 짝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계속 남들한테 게으르다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꾀를 탁 내가지고 야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토끼가 열심히 가다가 일부러 중간에 가서 딱 서서 졸린 척하면서 잠을 잡니다. 한참 지나니까 거북이가 이제 엉엉엉 기어서 자기 옆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토끼는 거북이가 내를 깨워서 같이 가자 라고 손을 잡고 갈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결승점에 다 도달되니까 토끼가 일어서서 뛰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북이를 칭송을 하고 토끼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욕을 할 때 목구멍까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않고 눈물을 머금고 표표히 돌았었다. 이게 짝사랑 스토리거든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게. 맥락이 들어가면 똑같은 팩트라도 컨텍스트라는 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된단 말이죠, 이게. 팩트 나이보다는 스토리가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잭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잭판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토리의 싸움입니다. 공격하는 책이나 수비하는 쪽이나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면 우리나라는 판사, 미국은 배심원이 어느 스토리가 가장 진짜 같으냐에 따라서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검사는 스토리텔러입니다. 현장 검증은 그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워크스루를 해보는 게 현장 검증이죠. 현장 검증을 해보면 이거는 완벽한 스토리가 나오니까. 실제 그 논문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팩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피고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원고는 그냥 팩트에 나열을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원고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 피고는 팩트를 나열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길티 31%, 길티 78%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스토리로 하느냐, 팩트에 나열이냐. 맥도날드하고 서브웨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야 뭐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냥 재미난 광고 하나 넣었습니다. 근데 서브웨이가 이제 후발주자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린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햄버거에는 우리는 정크푸드가 아니고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채 이런 거 많이 넣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만드는 게 7 under 6라는 게 있습니다. 햄버거 7개를 먹어도 지방이 6g 이하다 해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조레드 포겔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게 허리가 60인치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체중이 190kg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매니아예요. 서브웨이 매니아인데 체중이 80kg로 떨어집니다. 110kg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브웨이의 대변인이 되었다.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와인 뭐 한 번씩 드실 때 역시 와인은 리델 잔에 딱 해서 먹어야 맛이 훨씬 더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와인이라는 게 이거는 저 보르도, 이거는 리즐링, 이거는 물, 이거는 틴토, 이거는 버건디. 이게 뭐 혓바닥을 자극하는 적이 틀리기 때문에 디자인이 틀릴수록 와인 맛이 좋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잔 하나에 얼마나 비싸게 팝니까? 골프 칠 때도 뭐 아이언 드라이버 뭐 웨지 틀리듯이 와인도 와인마다 잔이 틀려야 맛있다. 뭐 모차르트와 같은 애 뭐 회사가 만들었다. 모차르트하고 와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이래놓고 와인멜로 이래가 해보니까 와인 잔의 모습과 와인의 맛은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도 벌써 스토리가 머릿속에 팍 낀 거예요. 여러분들 와인 마셔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프랑스 와인하고 신대륙 와인하고 값 차이가 보통 2배 내지 3배 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 뭐 혹시 저하고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클라우드베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클라우드베이가 그게 한 3만원, 4만원 하잖아요. 4만원 정도 하는데 한 병에 그 맛은 되게 보르도 샤도네이 한 15만원짜리 맛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맛인데도 프랑스 와인이 보통 2배에서 3배 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2배에서 3배 값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맛? 아니죠. 스토리 때문입니다. 어떤 와인에 스토리 없는 와인 보셨습니까? 다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샤또 네프 뒷밥이라는 지역인데 샤또 캐슬 네프 뉴 오버 팝 교황의 새로운 캐슬이다. 교황이 이제 아비뇽 유수를 당하잖아요. 당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아비뇽인데 샤또 네프 뒷밥 나는 지금 아비뇽 이게 이제 교황청 유수를 당했던 교황청인데 교황이 새로 이제 로마에서 적을 못해가지고 프랑스로 이제 와가지고 아비뇽에서 유수를 당하면서 적을 지내려고 그러니까 와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 뒤에 척박한 자갈에다가 와인을 심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뭐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톡 쏘는 맛이 나고 뭐 그 스토리만으로 책이 한 건 아닙니까? 실제 맛이 보면 뭐 특별하게 뭐 톡 쏘는 맛도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런 줄 알고 값이 2배, 3배 올라간다는 거죠. 왜? 스토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바꾼 사과, 이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뭐, 아담과 이브의 사과, 이런 게 있었고, 뭐, 뉴턴의 사과, 또, 애플,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사과, 또 있죠. 또, 이브의 사과가 있고, 트로이 전쟁, 뉴턴의 사과 있을 테고, 스티브 잡스 사과, 아오모리 사과, 비바람에 몰아쳤는데 뭐 사과가 다 떨어지고 몇 개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그래서 20배를 뭐 팔았니 어쨌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아오모리 사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 출마되면 뭐 아오모리 사과가 뭐 박 터지게 팔린다. 수많은 사과들이 있어요. 제가 5가지 사과를 이야기 드렸는데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까? 맛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딱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있는 사과는 역사적으로 아담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에서 스토리 있는 사과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신다고 이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하면 우리가 심볼도 만들 수 있고 상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CXO, 뭐, 칩, 뭐, executive office, 칩, 무슨 오피스, 칩, 무슨 오피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CSO가 뭐예요, 약자? 아십니까? 뭐, 흔히 말하는 거는 전략 총괄 담당, 칩, 스트래티지 오피스인데, 최근에 뜨는 게 칩, 스토리텔러 오피스입니다. 그 조직의 이야기를 총괄하는 사람, 이게 칩, 스토리텔러 오피스라는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클레이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스토리를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엑스박스 음악 저걸 만들면서 만든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는 모든 조직의 진정한 리더는 칩 스토리텔러 오피스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조직이 crying out for 뭐라고 목소리 외쳐서 하고 싶은 거를 포커스, 집중을 하고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그 의미를 제공하는 사람이 칩 스토리텔러 오피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스는 뭐 제가 CEO니까 이거를 저는 머릿속에 상당히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칩 스토리텔러 오피스다. 텔링 오피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왜 이 스토리가 팩트 앤 나이어보다 강력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스토리는 인간 삶 그 자체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시인인데요. 세상이라는 것은 아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As long as there have been people, there have been stories. Stories of survival and triumph. Counted and careful. Your chives now. Your gambles, your songs,
이 사람은 SF 작가인데요. 지구상에 위대한 문명들이 많은데 바퀴가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척 아니겠습니까? 바퀴가 없는 위대한 문명은 많이 봤지만 이야기가 없는 위대한 문명은 보지 못했다. 모든 위대한 문명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거든. 두 번째는 스토리라는 것은 사람의 유전 인자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팍스피투라는 유전자가 내러티브, 이야기하는 거, 언어, 그다음에 스토리하는 유전자가 팍스피투라는 유전자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말을 못하죠. 이 유전자는 30개월이 되면 발현하기 시작해서 꼬마들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유전자에 이렇게 우리한테 박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구상의 원신을 케이브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굴에 사는 사람. 우리가 만년 전까지는 동굴전에서 다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동굴에 가보면 동굴벽에 이런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예술품들이죠. 예술입니까? 원신이 예술을 했을까요? 유타주에 가면 암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 340가지 종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소위 뉴스페이퍼 락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쳐다보면 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신문처럼 상상이 적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During the Paleolithic Age, a major disparity existed. Meant to be the solution: reduce health issues by reviving an all but forgotten source of nutrition. Thus, the Meat Council was born. At-home advertisements in the form of cave paint rapidly spread across 3 continents and into approximately 4,000 caves. Using a brand new medium, paint, we created a giant how-to manual showing ways to integrate meat into the Paleolithic diet. Concepts included how to find your local meat supply, how to approach an animal 4 times your size, and how to calculate the head count for dinner. The results were astonishing. As meat popularity rapidly increased, overall human health improved tenfold. Average muscle mass increased by 30%. Caveman foot speed more than doubled. 우리 조상들이 예술하려고 이쁘게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뉴스페이퍼를 만들고 이런 음식을 몇 마리를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표현한 게 이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스토리는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성을 자극을 합니다. 이성은요, 우리가 어떤 걸 보면, 팩트를 보면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를 바꿉니다. 근데 감성은 별로 생각 안 해요. 보고, 느끼고 행동을 바꿉니다. 물건을 보고 좋으면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뇌는 근본적으로 감성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성에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감성에 자극을 해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차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전기자동차죠. 도요타가 전기자동차에서는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It has, however, one quality most automobiles can claim. It will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The zero-emission, pure electric Toyota RAV4 EV, just one of our many environmental solutions. 벌써 뭐 제로 이미션이고 뭐가 자꾸 말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는 벌써 이거는 이성에 한다는 거죠. 근데 BMW 같은 경우는 똑같은 차를 만들어도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느끼라는 거죠. 이거보다 한 수 더, 테슬라입니다. 차 한 대가 이게 1억씩 하잖아요.
테슬라가 1년에 만드는 차 3만 대 만듭니다. 3만 대. 제너럴 모터가 800만 대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300조입니다. 근데 GM의 총 시가총액이 600조거든요. 자동차 만드는 게 30분의 1을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절반이에요, 절반.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광분을 하느냐? 꿈 때문입니다, 꿈. 꿈과 상상력. 이 사람한테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뭐를 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초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판단이 아닙니다. 감성과 꿈과 상상력 가지고 결정이 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왜 이렇게 이성보다 감성에 뛰어나느냐. 인간이라는 게 300만 년 동안 진화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299만 년 동안에 감성적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성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는 짧게는 10,000년, 더 짧게는 페니케인들이 알파벳을 발명한 3,000년, 더 짧게 생각하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성이라는 이야기했던 300년부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지, 그전에는 다 감성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우리한테 맞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스토리의 힘,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들으면 뇌가 자극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졸 수가 없어요. 이게 카우치 포테이토가 아니고 내가 끝없이 패시브가 아니고 언패시브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실제 이것도 논문에 나와 있는, 아티클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말을 시킵니다. 자, 존이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운동복을 입었다. 아주 빨리 말이 돼요. 존이 운동을 하려고 나가기 전에 운동복을 벗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한 30분 반복을 해보잖아요. 존이 운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 운동복을 벗었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데 운동복을 벗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걸 똑같은 글을 읽어도 차이가 나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뇌라는 게 그냥 패시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인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실험을 합니다. 레몬 주스를 마시면서 내가 물을 마신다고 상상을 하면 침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물을 마시면서 레몬 주스를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실제 사람의 뇌가 아까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뮬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토리는 뇌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다. 그래서 왜 스토리가 가냐? 스토리는 삶 그 자체다. 두 번째는 스토리가 유전자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성보다 감성이 훨씬 더 앞선다. 네 번째는 스토리는 뇌를 끊임없이 자극을 한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거를 입으로만 떠들 것인가, 우리 몸으로 같이 행동을 할 것인가 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만 가지고 떠들면 제가 아까 저게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저게 context and relevance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뻥이죠. 사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텔링을 하면 상징 조작이죠. 고객은 바로 알아챕니다. add, doing, 행동까지 따라야지만 우리의 상징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오셔셔키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시뮬레이션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셔셔키 형제는 시뮬레이션 개념을 잘못 썼다라고 보데라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세요. 보데라르는 현실보다 시뮬레이션이 더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화 보시면 시뮬레이션은 다 깨잖아요. 네오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못 해석했다. 실제 논문까지 나옵니다. 레퍼런스를 미스유즈한 전형적인 케이스다라는 논문까지 나옵니다. 이게. 리복하고 나이키 이야기 하겠습니다. 리복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자체로서 신발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부시맨을 패러디한 건데요. 뭐 좌우지간 우리 신발 신으면 빨리 뛰고 산에 높은 데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가치 수준입니다. 레벨 1. 텔링만 하고 있는 거죠. 도잉을 다 하는 데가 나이키입니다. Just do it.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하다가 2005년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전 세계 후진국에 가가지고 땀을 쥐어 짠다. 이런 모습들이죠. Just do it. 이래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헬스케어를 돌보는 회사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 운동을 안 하면 뭐 당이 많이 생기고 운동을 안 하면 심혈관에 안 좋은 게 좋고 이거 쭉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제가 중간만 잘라봅니다. 그래서 나이키하고 애플하고 해서 같은 제품도 만들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만들죠. 저도 이제 얼리 어댑터라서 이거 사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몇 개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exercise and 다이어트. 다이어트란 개념이 우리 살 뺀다는 개념이 아니고 뉴트리션. 그래서 나이키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운동선수들이 열흘 동안 계속 시합을 하려고 그러면 끈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이면 끈기가 있어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실제 선수들이 와서 뉴트리션도 해주고 결과는 뭐 확인하죠. 리복, 아디다스는 이런데 나이키는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매출 이익입니다. 그래서 타이 몬타그라는 사람은 이제는 스토리텔링, 입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거를 스토리 두잉, 몸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 몬타그인데요. 전통적인 기업들, 인류 기업들 중에서 이쪽 기업들 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유나이티드 에어, 뭐 소니, 닥터페퍼, 프록터 & 갬블, 리박 이거 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 아닙니까? 새롭게 두잉을 하는 기업들이 나왔다. 항공계에서는 jetblue, 구글, 레드불, 메서드, 탄드슈즈, 애플 이런 회사들이 약진을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에어하고 jetblue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나이티드 에어는 우리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안락하고 고급스럽고 평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적인 감각이죠. jetblue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better world를 만듭니다. I'm sorry, please ask me what it says. Just when it
20s, DirecTV service in every big leather seat and the refreshing. 광고 퀄리티 보면 뭐 아까 유나이티드가 훨씬 더 폼 나잖아요. 이건 아주 촌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시민들은 제트블루의 필이 꼽힌다는 거죠. 프락턴 갬블하고 메소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락턴 갬블은 뭐 여러분 집에 가도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메소드의 키워드는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마셔도 되는 주방 세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키워드가 디톡스 유홈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독을 빼드린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그릇을 잘 씻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독을 빼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닥터 페퍼하고 이제 레드불 케이스인데요. 똑같은 음료수입니다. 이게 뭐 닥터 페퍼하고 레드불하고 뭐 똑같은 음료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Plenty of people start out making deals, but not many spend their days off making beauty videos. Even fewer become famous for them. And now, instead of living objects, I'm giving them to the whole world. I'm Michelle Phan, and I'm one of a kind. 지금 지구상에 뭐 제로 칼로리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이거 먹으면 이뻐진다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믿을 사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트라토스라는 이벤트죠. 지구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에 올라가서 지구 39km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죠. 돈도 수백억이 들어갔을 텐데 인류 역사상 3개 기록을 세웁니다. 하나가 가장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 높은 것도 아니죠. 우주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두 번째, 낙하산 없이 가장 긴 활공을 했다. 세 번째, 음속의 1.6배를 냅니다. 엔진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사람이 날았다. 레드불입니다. 에너지 음료 몇 개 팔아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매트 시저라는 분이 이제 브랜닥스라는 치약 아시죠? 브랜닥스 치약을 파는 세일즈맨인데 태국에 여행을 가요. 근데 시차 제트랙 때문에 이제 막 찌릿찌릿 하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그라팅댕이라는 이 음료를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라팅댕이 이 레드불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마셔보니까 카페인이 많으니까 오 괜찮게 버틴단 말이죠. 이거 좋다. 이래가 이제 이걸 오스트리아에 가져와가지고 팔기 시작하는데 오스트리아를 습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습권을 하고 세계를 습권을 해가지고 마켓시어 42%까지 전 세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키워드가 레드불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마켓시어 42.6% 시장 절반을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방 키워드는 챌린지 익스트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까지 도전을 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극한을 리얼리티로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자기들은 같이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스토리텔링 기업이고 이쪽은 스토리 듀잉 기업인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까만 게 텔링이고 파란 게 듀잉인데요. 이거는 광고비, 커뮤니케이션 비용, 집행 비용은 뭐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이나 SNS에 나오는 비율은 한 20배 이상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월등히 좋고 이익도 월등히 좋고 시가총액도 텔링 기업들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듀잉 기업들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지게 그 그룹핑했던 회사들 이거는 텔링, 이거는 듀잉. 그러니까 텔링 가지고는 이미 세계 시민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챈다는 거죠. 텔링을 하면 반드시 듀잉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도 큰 스토리가 있고 작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메타 스토리라는 거는 우리 조직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이 되기를 원하느냐, 큰 스토리가 메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기업들은 전략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의 목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장충당공원에서 내가 소시적에 이런 건 아니고, 그건 메타 스토리가 아니고 작은 스토리고 깨알 같은 스토리고, 실제 큰 스토리, 빅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영린, 세상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세상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이트카이스트,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 방식,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죠. 2013년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타임지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프로테스트. 전 세계에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포리폴리시에서도 2013년은 Year in Protest입니다. 전 세계가 시위, 데모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1, 2. Check me out right here, yo. Yo, the sun don't shine forever, but as long as it's here, we might as well shine together. Better now than never, business before pleasure. P. Diddy and the fam, who you know do it better. Get it right no matter what, we at tight. So if you get something, you can show you get it right. Don't make an ass out of yourself by assuming all you need keeps you moving. What are you chewing? You know that I'm too love to love you, baby. Come on, baby, come on, make you love me, baby. Show I'm crazy, ain't no what you meant to show. And that jealousy is only gonna leave you alone. So the only thing left now is love for these cats. And if you know you're too hard for these cats, I'm away 'cause I'm too soft for these cats. While they're making up facts, I'm making up black. 전 세계 이게 데모의 이게 지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별로 시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보시면 이벤트 보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 거는 이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는 1.0, 2.0, 3.0, 4.0까지 넘어갔는데 3.0의 자본주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가 카지노 캐피탈리즘, 돈만 쳐보다. 두 번째가 샬롯 캐피탈리즘, 피도 눈물도 없다. 세 번째가 권총 자본주의, 피스톨 캐피탈리즘, 힘 가진 자가 독식을 한다. 에 대한 반발이에요. 카지노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돈 많이 쳐본 거죠. 월스트리트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 이꼴 행복이고 월스트리트 이꼴 카지노라는 거죠. 샬롯 자본주의, 피도 눈물도 없다. 이거는 베니스 상인에서 안토니오가 돈을 빌려서 못 갚고 가장 가까운 데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야 되겠다. 돈을 못 갚으면 수준노 자본주의. 실제 뭐 저희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도 willful blindness, 의도적인 외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면들. 뭐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성수 선생님 매번 뭐 아프리카 가시고 인도 가시고 하시지만 이런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이 서울 시내에서도 저희들이 뭐 흔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인 외면이죠. 권총 자본주의, 강자 독식이다 이거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를 보면 로마, 몽고, 영국, 미국. 어떤 때가 가장 세상을 넓게 잘 지배를 했을까요? 몽고입니다. 그죠? 몽고가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했으니까. 하드 파워, 권총 자본주의, 무력,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것은 성자 독식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지노, 샬롯, 피스톨에 대한 반발이 아까 프로테스트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세계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가 이제는 돈을 넘어서 행복이다. 수전노 자본주의를 넘어서 박애다. 권총 자본주의를 넘어서 하드 파워를 넘어서 스마트다.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오는 거죠. 먼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때 글로벌 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뭐 경제 민주화니 뭐니 이래가지고 안에서 좌우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자본주의의 창시 국가들은 틀립니다.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이제 이 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건데, 이 스털린의 학자가 보니까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국민의 행복도는 안 올라가더라. 돈만 가지고는 이제는 설득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 프랑스, 메소에서 영국, 마이크로에서 이제 미국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 사르코지라는 사람이 워낙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을 했냐면, 사람들은 GDP는, 프랑스 GDP는 점점 올라가는데 왜 프랑스의 행복 지수는 안 올라갈까? 이게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가진 거예요. 조지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이제 월드뱅크 부총리하다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센이라는 교수, 하버드 대학에 있는 저 양반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고민을 시킨 거예요. 자, 연구를 해봐라. 그 답이 뭐냐면, 이제는 GDP가 중요한 게 아니다. 총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GNH다. Gross National Happiness. 국가가 만드는 행복의 총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프랑스는 이미 GNH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총 행복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영국은 그거보다 조금 단계가 낮습니다. 메소 차원인데요. 주로 이 시민단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정치인들 보고 행복에 대해서 잣대를 내라. 그리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가. 영국 사람들의 행복하고 우리 행복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영국 애들은 보면 운동을 많이 하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 수다를 많이 떨어라. 그 다음에 식물을 갖고 와라.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여라. 웃고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인데, 미국은 마이크로 개인 차원입니다. 개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심리학이라는 거죠.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는 건데, 세상 만성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새로운 일을 딱 이걸 해봅시다 하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안 되는 이유부터 100가지 쫙 나열할 사람이 있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또 이 반대쪽은 뭔가 합시다 이러면, 야, 그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전자를 보프 문화라고 그러죠. 비코적. 뭐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아이소 문화는 인스파이터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직이 잘 되는 조직은 아이소 문화죠.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의 공식도 틀려집니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에서 보면 우리 전통적인 생각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하면 우리가 결국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가정인데요. 사실은 아니더라. 반대더라. 일단 우리가 행복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직이 오래 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고객 행복도, 환자 행복도 중요하지만 환자 행복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임직원, 조직원들의 행복.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신발 가게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신발 가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포스 이야기. 자포스를 아마존이 1조, 사람 300명도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을 1조 주고 샀단 말이에요. 왜 1조를 주고 살까요? 이 친구들은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행복을 팝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행복이라는 건 과학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사무실이 난장판입니다. 이 파티장인지 사무실인지 모릅니다. 더 큰 목표가 메타스토리죠. 집에서, 일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행복은 전념입니다. 지금 아마존닷컴에 들어가가지고도 자포스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CEO도 그대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마존에서 독자적을 인정해 준 데가 이 자포스입니다. 왜? 이 가게는 행복을 파는 조직이고 그 행복을 아마존 전체로 자기들은 퍼뜨리고 싶다는 거죠. 행복 말씀을 드렸고요. 박애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feel, 엔트로피니까 feel, 사랑한다, 엔트로피, 인간. 인간이죠. 인간 사랑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어원은 이렇고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인데 색깔마다 틀리고 자유에서 경쟁이 나왔고 시장이 나왔고 보수가 나왔고 우파가 나온 거고 평등에서 분배가 나왔고 배급이 나왔고 진보가 나왔고 좌파가 나온 거고 박애는 나눔은 배려는 좌우를 떠나서 탈림이라는 거죠. 인류 공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와 상관없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캐피탈리즘이라는 데서 삶이 중요하니까 휴먼 캐피탈리즘, 지식이 중요하니까 knowledge 캐피탈리즘, 최근에는 필란트로피가 중요하니까 필란트로피 캐피탈리즘이 맞는데 이게 아니고 비시암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필란트로 캐피탈리즘이라고. 사전에는 이제 필란트로 캐피탈리즘이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박애 자본주의. 이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의 박애와 옛날의 자선을 구분을 해야 된다. 자선이라는 거는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주는 게 자선이다. 박애는 몇 배 성수효과를 올릴 거냐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도네이션을 받았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옥상에서 뿌리면 되죠. 그거보다 조금 좋은 방법은 재단 만들어가 장학금 주면 되죠. 그래도 100억 받았으면 그 중에 실제 최종 수혜자한테 가는 게 100억 못 갑니다. 미국의 어떤 통계 보면 100원을 받았으면 실제 수혜자한테 7원이 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7% 가는 거죠. 근데 이 양반 주장은 이미 non-profit에도 경영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다. 위키피디아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한 100억 들어갔다고 칩시다. 전 인류가 누리는 행복은 100조 이상일걸요? 그럼 레버리지가 10,000배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창조적 자본주의고 이제는 non-profit에도 매니지먼트 개념이 들어가고 레버리지 개념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창조적 자본주의입니다. 또 다른 신발 가게, 오늘 계속 신발 이야기만 하는데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양반이 리얼리티 쇼에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가서 막 리얼리티 우리 탐험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오지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왜 걸리냐가 보니까 애들이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돌아와가지고 신발 가게를 만듭니다. 신발도 이게 아르헨티나의 전통 신발입니다. 알파라가타라는 신발이죠. 이걸 본따가지고, 여러분 탐조 슈즈 아시죠? 탐조 슈즈 보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아르헨티나 전통 신발을 흉내낸 건데, 그래서 양반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One for one 이라는 아이디어. 우리 신발을 하나 사주면 아르헨티나 신발 못 신는 애들한테 신발을 하나 주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신발만 주는 게 아니라 캠페인도 많이 벌리죠. One day without shoes.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도네이션할 능력이 있는 국가에 가서 신발 없이 하루를 지내보자. 이 친구죠. 많은 세계 시민들이 참가를 하고 도네이션을 하고 여러 셀레브리티들도 이제 다 붙는 거죠. 이 탐조 슈즈입니다. 이거는 비영리가 아닙니다. 영리기관인데 가장 이 박애 정신이 뛰어난,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고유 목적을 최대한 맥시마이제이션 한 조직이고, 이런 게 소위 케어링 캐피탈리즘이다. 돌보는 자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합니다. 그거를 본딴 게 이제 워비 파크죠. 안경. 우리 안경을 하나를 사주면 저 미개국 안경 하나를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워비 파크에 가보면 재미난 게 아우 스토리라는 게 따로 그냥 나와 있어요. 수채. 자기들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 보시면 자기들 수많은 스토리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이제 머리가 좋고 열린 게 뭐냐면, 개도국에 가는 걸 자기들이 직접 안 해요. 자기들은 큰 주요 시장에서 안경만 팔고 실제 안경을 갖다 주는 조직은 비전 스프링이라는 non-profit 조직들하고 손을 합합니다. 이게 이제 비전 스프링인데요. 비전 스프링도 이게 non-profit인데 어떻게 이 애들이 세상을 보느냐 하면 프로핏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시장 기회, 마켓 오퍼튜니티가 어떠냐,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지구상에 7억 명이 안경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눈이 나빠서. 그 중에 90%는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202조는 아니죠. 자, 뭐 한 250조 가까운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우리의 영향력은 뭐냐면, 우리 안경을 쓰게 하면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35% 올라간다. 이거는 이익에 20% 기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한 3천억 가까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자, 우리는 일부를 가지고 20불만큼 20배 레버리지를 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5불씩만 주면 지구상에 한 명한테 안경을 씌울 수 있다. 이게 non-profit이 profit보다 더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지막 스마트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라는 개념이 물론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쓰니까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스마트라는 게 조셉 라인, 이분이 이제 하버드 정치학 대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우리 하드 파워라고 그러는 거죠. 미국이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뭐 이라크를 공격을 하고 뭐 이란을 공격을 하고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배하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나서 보니까 중동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조셉 라인가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 가지고 안 된다. 소프트로 되라. 그래서 코카콜라, 청바지, 문화,
음악, 예술 이런 걸 다 알아. 이게 소프트파워거든요.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를 합한 걸 스마트라고 하자라고 조셉나이가 스마트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하드와 소프트를 합한 걸 스마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행복이다. 샬록이 아니고 박이다. 이제는 피스톨이 아니고 스마트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Just do it이 아니고 스토리 do it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많겠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자,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